영하 40도 베링해에서 20년간 목숨을 걸고 조업했습니다. 그가 잡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2023년 3월 알래스카 더치하버 항구 88배 김인기옹이 낡은 어선 대한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배와 함께한 세월이 50년입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의족입니다. 35년 전 베링해에서 잃었습니다. 이 바다가 내 청춘을 가져갔지만 나는 이 바다에서 조국을 찾았어. 그의 뒤에는 한국 원양어선 100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모두 그가 개척한 항로를 따라온 배들입니다. 하지만 1973년 그는 빈손으로 미지의 바다에 뛰어든 31살 청년이었습니다. 1973년 1월 부산항. 김인기는 낡은 100톤급 어선 한 척을 샀습니다.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낸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울며 말렸습니다. 알래스카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왜 가려고 해요? 인기야, 한국 근해에서도 먹고 살 수 있어. 김인기는 단호했습니다. 그네는 이미 포화 상태야. 새로운 바다를 찾아야 해. 우리나라가 살려면 원양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는 부산에서 선원 11명을 모집했습니다. 모두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가자, 빚쟁이, 가출 청소년. 하지만 김인기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열심히 일하면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1973년 3월 15일 대한호 출항. 목적지는 8,000km 떨어진 알래스카였습니다. 해도도 제대로 없이 오직 나침반과 별에 의존한 항해였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10m 높이의 파도, 영하 20도의 추위. 선원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돌아가자 선장님. 이러다 다 죽어요. 막내 선원이 울부짖었습니다. 김인기는 조타시를 지키며 외쳤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오지 않았어. 앞으로 1973년 4월 20일 드디어 알래스카 연안 도착. 하지만 그들을 맞은 것은 냉대였습니다. 미국 경비대가 검문했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김인기는 더치하버에서 조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어민들의 텃세가 심했습니다. 좋은 어장은 모두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가장 위험한 곳 베링의 중심부로 내몰렸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영하 40도, 20m 파도, 1년에 어선 50척이 침몰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첫 조업에서 김인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태, 대구, 킹크랩. 상상도 못한 어획량이었습니다. 하루에 100톤씩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년 걸릴 양이었습니다. 이거다. 여기가 보물 창고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팔 곳이 없었습니다. 김인기는 직접 바이어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도쿄를 돌아다녔습니다. 서투른 영어와 일어로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한국 어선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가격도 30% 싸게 드릴게요. 6개월의 노력 끝에 일본 상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간 1만 톤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첫 수출 대금 100만 달러. 그는 즉시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빚을 갚고 새 어선 2척을 더 샀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한국 어선들이 하나둘 알래스카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겨울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베링의 한가운데서 대한호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선체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침몰까지 30분. 김인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두 구명보트로. 나는 남겠다. 선원들이 울며 말렸습니다. 선장님도 같이 가요. 김인기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구조 신호를 계속 보내야 너희를 구할 수 있어. 가. 선원들이 구명보트에 오른 후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영하 40도 바다. 15분 후 대한호는 침몰했습니다. 김인기는 마지막 순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구명조끼만 입은 채 2시간을 버텼습니다. 미국 경비대가 구조했을 때
그의 오른쪽 다리는 동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을 보낸 김인기. 의족을 달고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쪽 다리로 어떻게 배를 타요? 바다는 다리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는 거요. 그는 새 배를 구입했습니다. 대한호 2호. 이번에는 안전장비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1976년 그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선원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바다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 20명의 고아원 출신 청년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김인기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1980년 김인기는 알래스카 한인 어업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한국 어선이 50척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과 텃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다 죽어. 함께하면 살 수 있어. 협회는 공동조업, 공동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고 안전조업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1983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어선단이 알래스카 최대 어획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연간 50만 톤, 10억 달러 수출. 미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코리언 피싱 미러컬. 1985년 김인기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산물 가공 공장 설립이었습니다. 단순히 잡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설득해 5천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1987년 더치하버의 코리어 시푸드 공장 준공, 하루 500톤 처리 능력, 현지인 1000명을 고용했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김 선장, 당신이 알래스카 경제를 살렸소. 김인기는 수익의 50%를 한국에 송금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산에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1988년 또 다른 비극. 베링해에서 한국 어선 3척이 동시에 침몰했습니다. 35명이 사망했습니다. 김인기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 바다로 불렀어. 그는 사제를 털어 베링해 안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최신 구조 장비를 갖춘 구조선 3척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10년간 200명을 구조했습니다. 1990년 그는 알래스카에 한국 선원의 집을 지었습니다. 부상당한 선원들이 치료받고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원들의 자녀 교육비도 지원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95년 김인기는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베링에 조업권을 제안한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할러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러시아 선원들과 한국 선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인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어. 우리 모두 바다의 아들이야. 2000년 할러 합작 어선단은 연간 100만 톤을 어획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김인기를 초청해 우호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2005년 김인기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키운 선장들이 200명, 그들이 운영하는 어선이 500척,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한국 원양어업의 70%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그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베링해의 한국인, 책인세 전액을 선원 유가족 지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2015년 한국 정부는 그에게 금탑 산업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최고의 경제기여 공로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선원들이 고립되었습니다. 85세의 김인기는 직접 구호물자를 싣고 알래스카로 갔습니다. 마스크, 식료품, 의약품을 선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젊은 선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아직도 우리를 챙기세요? 김인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이니까. 바다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어.
2022년 김인기가 개척한 알래스카 항로 50주년. 한국은 세계 5위 수산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40도 베링해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도전. 그것이 대한민국 원양어업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리를 잃고도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정신. 그가 잡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김인기가 개척한 바닷길은 이제 수천 명이 오가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베링해에서는 태극기를 단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인기의 후예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불가능의 바다를 정복한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